서브 이슈입니다. 챗 GPT로 인한 고위험 사회에 대처하는 법. 고위험 사회란 더 수익성이 높은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해야 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개인과 기업은 사회 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결국 고위험 투자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말하죠. 현재와 같은 사회를 말합니다. 주식이 변동성이 왜 심할까요? 거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거래가 잘 안 되죠. 따라서 변동성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자본은 주식과 쉽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나 공장을 짓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고위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화로 인해 고위험 사회가 되었죠. 왜냐하면 자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기 쉽지만 미국에 있는 블루칼라 노동자는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블루칼라 노동자는 지금까지 해오던 공장에서 일하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고소득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블루칼라 노동자가 고소득 직업을 얻는 것은 시간과 능력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블루칼라 노동자가 갑자기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국의 제조업 공장의 몰락과 함께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디트로이트시가 파산을 했죠. 그렇다면 자본의 빠른 이동은 언제서부터 가능해졌을까요? 닉슨 쇼크와 신자유주의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몰락과 함께 온 세계화 이후 본격적으로 자본의 빠른 이동과 고위험 사회가 오게 되었다고 봅니다. 일단 닉슨 쇼크는 1971년 미국 달러와 금을 고정시켰던 브레튼 우주 체제가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전비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고 금과 달러는 고정시키는 페그제는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미국 달러에 금을 고정시키는 일을 멈추자 달러는 이론상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달러는 당연히 저평가되었고요. 그러나 미국은 달러를 사우디의 석유의 유일한 결제 통화로 만들면서 가치를 다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페트로달러 이후 달러는 무한대로 찍어내면서 안전한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매년 미국의 의회는 예산안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합의를 통해 양당은 정치적인 도구로 쓸 뿐 합의는 항상 이루어집니다. 즉 달러는 더 많이 찍어내는데 의회는 동의를 하고요. 달러는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달러를 찍어내는 것을 투자자들이 동의하도록 애가타게 만들면서 결국 의회는 동의를 한다는 얘기죠. 뉴스는 의회가 동의를 안 하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달러를 이렇게 많이 찍어내면 달러의 위험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 서비스와 상품을 공짜로 사지 않습니까? 의회의 예산안 합의는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쇼와 같습니다. 이후 미국은 달러를 무한 발권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넓힙니다. 미국이 무한 발권을 통해 자국의 소비를 늘리자 미국은 무역 적자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무역 적자는 미국의 동맹국인 자유지정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자유주의와 경쟁에서 밀린 공산주의는 1991년 결국 몰락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쟁에서는 소유권을 기반에 둔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돈을 무한대로 풀면서 경제를 살리는 미국이 있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의 GDP는 매년 늘어났습니다. 물론 천문학적인 적자는 미국에 쌓이죠. 그러나 일본, 한국, 홍콩, 대만 등과 같은 국가는 무역 흑자와 함께 1인당 GDP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공산주의 국가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통제식이니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미국처럼 무역 적자를 보는 소련이 석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 몰락하자 공산주의는 해체된 것입니다. 1980년대 미국에 불었던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자본 친화적입니다. 공산주의 몰락과 함께 미국은 1995년 WTO를 출범시키면서 세계화를 시작하는데요. 세계화는 그동안 미국이 본 무역 적자를 만회할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월가는 무한대의 발권력을 통해 늘어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투기적인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사회가 시작된 것이죠. 고위험 사회의 특징은 뒤처지면 죽는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사를 하고 있는 사장이라고 칩시다. 만약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가 중국으로 공장을 옮길 때 공장을 옮기지 않고 미국의 공장을 유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망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공장에 다녔을 공장 직원도 마찬가지로 실업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직업을 바꾸더라도 공장의 정규직 보수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의 빠른 이동에 의한 고위험 사회는 뒤처지면 죽는 개인과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1997년 동아시아 위기와 한국의 IMF 위기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IMF 이전에 냉전의 시간 동안 과잉 투자와 과잉 주출의 시기였습니다. 어찌되었건 한국의 물건을 미국이 사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은 한국이 아닌 인건비가 더 싼 중국과 동유럽으로 움직였죠.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한국보다 더 싼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한국에서 만들던 제품을 더 싸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관행적으로 하던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기업 부채만 늘리는 결과를 낳았죠. 이후 미국의 소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 공급 과잉이 됩니다. 당연히 비싼 가격에 만든 한국의 기업에서 만든 물건은 수출이 안 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에 한국은 저금리의 달러와 엔화를 단기로 빌려와서 장기로 동남아에 빌려주는 차익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2배나 낮추고 수출에 나서자 동남아는 무역 적자를 보고 결국 디폴트를 냅니다. 동남아의 디폴트로 한국도 같이 디폴트를 맞는 것이 바로 1997년 IMF 위기입니다. 결과적으로 IMF는 한국에 들어와 신자유주의 시장으로 바꿔놓는데요. 그동안 수출은 많이 하면서 수입을 안 하던 규제를 철폐하고 환율 등 금융 규제를 풀어놓습니다. 국내 알짜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에 달러 자산의 헐값으로 팔립니다. 과잉 설비로 인한 생산한 상품이 넘쳐나자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데요. 역진적인 소득 분배로 인해서 차별화된 사치품 시장만 커지게 됩니다. 사치품 시장은 자본의 빠른 이동을 통해 돈을 번 일부 슈퍼리치 덕분에 이전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동남아 동북아 국가들의 금융위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규제가 없어지고 자본의 이동이 더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는 하나가 되었고요. 더 고위험 사회가 되었습니다. 챗 GPT로 인한 고위험 사회가 두 번째로 도래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 겪었을 기업과 개인의 딜레마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화가 아닌 챗 GPT로 인한 개인의 일자리 위험입니다. 100명이 하던 일 혼자서 챗 GPT 인간 일자리 위협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챗 GPT를 갈아 넣으면 2주가 걸릴 카피를 3시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카피라이터, 시인, 소설가, 서부 작가 등이 없어질 수는 없지만 인원을 대폭 줄일 수는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그림을 그리면 6명의 일러스트레이터가 4-5개월 걸리던 작업을 할 것을 몇 분 안에 끝냅니다. 이와 비슷한 일러스트레이터, 작곡가, 프로그래머 등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 기업은 생산성을 100배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챗 GPT로 인해 또다시 도래한 고위험 사회에서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자본이 돈 냄새를 맡고 빠른 이동을 하는데 반대로 기업은 공장을 짓고 개인은 직업을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배우고 익혀서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은 일부 능력 있고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2000년대 초반과 2023년 현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법은 자본을 따라가면 됩니다. 고위험 사회는 자본의 빠른 이동으로 인한 개인과 기업의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키워 노동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챗 GPT와 같은 위험을 일으키는 요인을 찾아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업은 잃겠지만 돈을 벌 것입니다. 다만 리스크는 변동성이죠.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은 세계 1등의 매뉴얼대로 투자를 하면 리스크 관리도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가지면 주인이 됩니다. 노동력을 통해 개인이 고위험 사회에서 적응하는 것은 또 다른 노예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자본을 통해 고위험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주인의 삶이죠. 리스크를 기회로 주인의 삶을 삽시다.